부자들은 왜 자녀들에게 친구를 조심하라고 할까? 서론 내 주변 사람들은 내 인생을 결정한다. 어릴 때 부모님께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 있나요? 친구 잘 사귀어라. 주변에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지가 중요하다. 그런데 부자 부모들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합니다. 친구를 조심해야 한다. 처음 들으면 다소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부자들은 왜 자녀들에게 친구를 조심하라고 강조할까요? 친구란 원래 서로 의지하고 도와주면서 성장하는 존재 아닌가요? 사실 부자들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장 가까이 지내는 사람 5명의 평균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어떤 친구들과 어울리는지가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대체로 비슷한 경제관념과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립니다. 돈을 소비하는 방식도 비슷하고 미래에 대한 마인드도 비슷합니다. 반면 부자들은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친구들과 거리를 두라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부자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조언할까요? 오늘은 부자들이 강조하는 조심해야 할 친구 유형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친구 관계가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 불평과 불만이 많은 친구. 부자들은 부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극도로 피합니다. 특히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생각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주변에서 계속 불평하고 불만을 이야기하면 나도 모르게 똑같이 따라가게 됩니다. 부자들은 이런 환경 속에서 자라나는 것을 막기 위해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늘 불평만 하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마라. 그들은 결국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고 평생 불행할 것이다. 사례 1. 부정적인 친구들과 멀어진 후 인생이 바뀐 남자. 김민수 가명씨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늘 불평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평생 월급쟁이야. 돈 벌기는 하늘의 별 따기야. 주식이나 부동산은 금수저들이나 하는 거지. 세상이 불공평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절대 성공 못해. 민수 씨는 처음엔 이런 말을 듣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신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한 강연에서 이런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자주 만나는 5명의 평균이 당신의 미래다. 그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는 불평만 하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었구나. 그 후 그는 의식적으로 주변 사람들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불평만 하는 친구들과의 만남을 줄였습니다. 자기 개발을 하고 경제적 자유를 이룬 사람들의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사고방식이 바뀌었습니다. 몇 년 후 그는 부동산 투자로 20억 이상의 자산을 모았습니다. 내가 부자가 된 가장 큰 이유는 나를 가난하게 만드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불평과 불만이 많은 친구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유형 소비주의에 빠진 친구. 부자들은 소비를 즐기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경계합니다. 특히 돈을 쓰는 것에만 집중하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라고 가르칩니다. 소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돈을 쓰는 것에 가치를 둡니다. 그들에게 돈은 미래를 위한 자산이 아니라 즐기기 위한 도구입니다. 부자들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돈을 어떻게 쓰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불리는지를 고민하는 친구와 어울려라. 사례 2. 소비 중독에서 벗어나 부자가 된 여자. 이수진 가명씨는 과거 명품 소비를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친구들은 모두 돈을 소비하는 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돈은 벌면 써야지, 무슨 재미로 살아? 명품 가방 하나쯤은 있어야 자존감이 올라가지. 지금 즐기지 않으면 언제 즐겨? 그녀는 주변 친구들과 어울리며 점점 소비가 늘어갔고 결국 카드 빚이 쌓였습니다. 그때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가면 평생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겠구나. 그 후 그녀는 소비하는 사람들 대신 투자와 자산을 키우는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명품 가방을 사는 대신 그 돈으로 주식과 ETF에 투자했습니다. 해외여행 대신 경제 관련 강연과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자산을 늘리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5년 후 그녀는 주식과 부동산으로 30억 원 이상의 자산을 만들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소비하는 사람들과 멀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 유형 배움을 멈춘 친구. 부자들은 항상 배우는 사람들과 어울립니다. 그들은 변화하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익힙니다. 반면 배움을 멈춘 사람들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들은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는 대신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부자들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배움을 멈춘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라. 그들은 변화하지 않는 대신 평생 남탓만 하며 살 것이다. 사례 3. 끊임없이 배워 부자가 된 남자. 박준혁 가명씨는 10년 전 월급 250만 원을 받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유가 월급이 적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한 금융 전문가의 강연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돈을 벌지 못하는 이유는 돈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그는 하루 1시간씩 경제 관련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주식 투자, 부동산, 세금 절감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연구하고 직접 실천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 나섰습니다. 10년 후 그는 100억 원 이상의 자산을 가진 투자자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평생 배우는 사람들과 어울려야 합니다. 결론, 당신의 친구는 누구입니까? 오늘 소개한 세 가지 친구 유형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많은 친구와 멀어져라. 소비주의에 빠진 친구와 거리를 두어라. 배움을 멈춘 친구와 함께하지 마라. 부자들은 이 원칙을 철저히 지킵니다. 왜냐하면 어울리는 사람이 결국 나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어떤 친구들과 어울리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미래를 위해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지금부터라도 부자가 되는 사람들과 함께하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